전쟁, 지식, 왕들과 정복자들, 그리고 영웅과 폭군들, 용기, 잔인함, 그리고 재앙, 수렵 채집인들로부터 위대한 탐험가들까지 인류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며 과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의 역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7만 년) 전의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완전히 발달한 현생 인류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생존을 위해 발부동치고 늘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에 적응하며 수십만 년에 걸쳐 지나해 왔습니다. 빙하기, 홍수, 화산 분화는 끊임없이 인류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때 세상의 인구가 불과 만여 명의 숫자로 줄어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인류는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하며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손에 운명을 맡긴 수렵 채집인들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과 음식, 비바람을 피할 피난처를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무리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 여자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위험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많은 부족이 동물의 이주 경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여정에 나섰던 거의 모든 부족이 사라졌지만 1000명이 채 안 되는 한 무리만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에 인류의 발달에 기여한 한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르지만 세상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여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작은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호주 원주민, 스칸디나비아인, 북미인과 남미인, 유럽인, 중국인과 인도인, 우리 모두가 그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빠져나오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무리 중 한 여인의 자손이며 이 작은 무리로부터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7만 년 전 인류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언어, 협동심, 짐승을 사냥하고 포식자를 물리칠 무기, 그리고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내디디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류의 수는 크게 증가했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인류는 해안선을 따라 동쪽의 인도와 아시아로 갔고 약 5만 년 전에는 일부가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약 15,000년 전에는 베링 해협을 건넜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에서는 일부가 북서쪽으로 향했는데 이들은 약 45,000년 전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자리 잡기 시작한 우리의 조상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 환경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류와 매우 밀접한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10만 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인류는 약 5,000년에서 10,000년 동안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며 생존에 필요한 귀한 자원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보다 크고 강했지만 인류에게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라는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인류가 그들을 사냥터에서 몰아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인류가 그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약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했습니다. 현생 인류는 이제 세상을 지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도 곧 멸종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7,000년 전의 유럽, 기온이 곤두박질 쳤고 얼음이 북반구의 많은 부분을 뒤덮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적응하거나 이주하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인류의 삶에 혁진을 일으켰습니다. 바늘의 발명. 이 작은 혁신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는데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된 이 바늘은 17,000년이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인류는 동물의 힘줄로 만든 실로 바느질을 해서 몸에 맞는 옷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해서 만든 옷으로 무장한 덕분에 인류는 빙하기 혹한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사냥감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게 된 인류는 지구상에서 손에 꼽히는 유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언어와 조직력, 그리고 바느질로 옷을 짓는 능력까지 갖추며 시간이 갈수록 독창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난 종으로 발전했고, 점차 생존 이상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는 인간이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약 27,000년 전 인류는 최초로 역사의 기록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가르가스 동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손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손자국들은 아르헨티나, 호주, 북미,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고 세계에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도구를 만들고 옷을 짓고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인류는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식량을 마련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16,000여 년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중동의 티그리스 강은 페르시아만까지 1,000km를 흘러가는 물길을 냈고,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진 거대한 땅에 융기를 형성했습니다. 기후가 점점 온화해지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류의 조상들은 자연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한 부족은 들판에서 저절로 자라는 풍부한 곡물을 채집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는데, 밀은 어떻게 자랄까? 이 간단한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의 발단이 됩니다. 야생의 밀과 호미를 다 먹어버리는 대신 일부를 따로 두기 시작했고, 그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수천 년 전에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로써 수렵 채집인이었던 인류는 농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새로운 생활 방식 덕분에 앞날을 계획하고 식량을 보다 규모 있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좋은 씨앗들을 골라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류는 자연의 영향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사는 인류가 자연의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5,000년에 걸쳐 농사는 초승달 지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을 비롯해 인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의 농사 방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곧 세계의 주요 식물이 세계의 주요 작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밀, 쌀,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이 세 작물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주식입니다. 하지만 발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고고학자들이 농사가 수렵 채집 생활보다 힘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최초의 농부들이 정착한 후 인류는 작아졌습니다. 남자는 평균 키가 177에서 167로 10cm 줄어들었고, 여자는 159에서 154로 5cm나 줄었습니다. 논밭에서의 반복적인 노동은 관절염으로 이어졌고, 지속적으로 당분이든 달콤한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충치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물을 많이 재배할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 발전에 있어 또 한 번의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